괜찮아요. 갑자기? 괜찮아요. 네, 이 추위를 노래 꽤 좋아해. 재미있는 뉴스 깔깔 김브레스입니다. 네, 겨울 남자, 남자 중에 겨울 남자 김기남입니다. 핫한 군대 소식 밀려나는 핫클릭 출발합니다.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대통령의 친필 서명에 들어간 전역증을 주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군복무 경력에 대한 자긍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려면 이 군 실생활과 직결된 내실 있는 복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거 기사를 봤을 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에 전역하는 장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대통령님께서 할 일이 많으신데 사인을 직무를 계속 이것만 하다가 전역증 계속 사인회도 아니고 요것만 하시다가 임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럼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소녀시대 친필 사인, 유나의 친필 사인. 네, 내년부터 군대 진공청소기와 이동형 에어컨이 비치되는 등 장병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 진공청소기가 중대당 2대, 독립소대당 1대씩 분배되고요. 이동형 에어컨 도입으로 한여름 열기를 다소나마 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여자 소개시켜달라 그랬는데 조준 척도 안 한다 이거지? 너 오늘 여친 연애는 다 갔어. 너 미쳤냐? 야, 너 미쳤지? 야, 너 이거 다 치워. 빨리 치워, 빨리 치워. 뭐하냐 지금? 너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은 여친 면회 못 갈 줄 알아. 어쩌지? 이 먼지는 쓸어도 끝이 없는데. 망했다. 여기. 자, 주모. 오늘부터 생활관마다 이 진공청소기가 보급됐다. 앞으로 이걸로 아주 편하게 먼지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알았나?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지 말입니다. 이제 여자친구 면회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휴가 나가서 여친 집 이삿짐을 날라준다고? 열분왔네. 이게 뭐 팔이 한번 빠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거 봐. 소개팅도 한번 안 소개시켜주고 있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덥다, 덥다. 토네이도 같은 강풍으로 3000번. 좌33, 우33, 위아래 멀티회전으로. 고. 안 그래도 어깨도 안 좋은데. 이러다 여친 이삿짐도 못 날라주는 거 아니야? 빨랑해. 시원하다. 입 돌아가겠네. 시원해. 자, 주모. 더운 여름에 훈련하느라 고생이 많다. 이번부터 우리 부대에 에어컨이 보급됐으니까 이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훈련 받도록 한다. 알았나?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자. 주성. 장병장님, 전원을 딱 누르면 부채질보다 1000배는 시원하지 말입니다. 게다가 일반 제설 장비는요, 올해 145대에서 내년은 527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지긋지긋한 제설 작업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날이 드디어 오는 걸까요? 근데 이거 기사를 읽으면서도 우리 말숙 씨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뭐요? 3배로는 턱이 없습니다, 그죠? 말숙 씨 제설 작업도 직접 나가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아니, 정말 분명히 밀고 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연병장이 꽉 찼어요. 그겁니다. 쓸어도 끝이 없습니다. 300배 정도로는 돼야 이게 제설 작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올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요. 정말 많이 오고요. 난 스키장이나 가야지. 자연설로? 네, 자연설로. 그냥 비나비 안티 분들은요, 그냥 저희 신나고 게시판에 쭉쭉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오늘의 사진입니다. 보시죠.
야, 이거는 뭐 1인분인데요, 그냥? 아, 뭐가 이게 1인분이에요? 아니, 봐봐요. 아니, 계란이 지금 400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1인분입니까? 메추리알로 한 거 아니야? 저거 아니, 하지 이 마 없다고? 정도면 취사실은 말이죠. 취사병들은 지금 진돗개 하나 상황이에요. 아, 그 정도인가요? 진돗개 하나면 전시 상황입니다. 그쵸? 그 정도로 바쁘단 얘기예요. 아, 이게 무슨 1인분이야. 방문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이 사진을 본 우리도 누리꾼들은 취사병에게 얼차려나 마찬가지다. 이런 맞죠. 얘기죠. 얼마나 힘든데. 취사병이 뭔가 단단히 밑보였네. 오, 이등병이 후라이 먹고 싶다고 소원술이라도 썼나? 나는 처음 봐도 느낀 거다. 맞습니다. 소원수리에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요. 아, 진짜. 김밥이 먹고 싶어요. 이랬다가 취사병들한테 김밥으로 그냥 귓방맹이 한 대 맞는 순간. 아, 있죠. 자, 이상 밀리터리 핫클릭이었습니다. 보통 첫눈이 내리는 때를 11월 말에서 12월 초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군부대는 다릅니다. 군부대의 겨울은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이면 첫눈이 내립니다. 10월 중순에 첫눈이라. 야,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예. 내 맘대로 내 기분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밀리터리 핫 랭킹.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월동 준비 필수품 베스트 6입니다. 예, 먼저 6위는요. 겨울에 사라지기 쉬운 필수 덕목입니다. 바로 부지런함. 예, 밤이 길어지는 만큼 잠도 많아지는 겨울. 코가 시려오는 아침에 따뜻한 침상에서 나오기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더구나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은 한정적. 그 시간을 놓치면 냉수마찰입니다. 예. 그래서 냉수마찰하느니 차라리 안 씻겠다는 당신. 하지만 겨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섬유 탈취제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에 씻는 부지런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 저 기남이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를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세요. 한 장으로 아주 구석구석, 예, 구석구석 닦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지런함보다 챙기기 쉬운 이것 5위는 바로 방한 피복류입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따뜻하게 아주 굉장히 느껴지죠. 네. 요즘에는 보급품도 좋아졌지만 곰신이나 부모님이 보낼 수 있는 좋은 피복류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두께별 타이즈 내복, 양볼의 동상을 막아줄 멀티 두건이라든지 언제든 누구와 함께라도 나눠 쓸 수 있는 요술 장갑, 혹한기 훈련의 핫 아이템, 순모양털, 깔창, 발끝까지 전해지는 따뜻함, 방한 발가락 토시. 야,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수면 양말이 어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하고 싶다면 저 기담이가 추천합니다. 연락하세요. 우리에겐 결제 대행 서비스가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건 대행 서비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4위는 다들 주제를 듣자마자 바로 생각이 나셨을 텐데요. 바로 창틀 비닐 덮기 작업입니다. 예, 군대뿐 아니라 집에서도 한파를 대비해서 꼭 한다는 맞아요. 창틀 작업. 저도 했어요. 예, 했죠. 네. 요 창틀 작업하면 실내 온기가 그쵸. 3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보일러 값도 줄일 수 있고. 아, 훨씬 줄이죠. 네. 연비도 줄이고. 예. 하지만 창틀을 전체를 다 덮었다가는 환기 한 번 못하고 겨울을 날 수 있으니 네. 창마다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특히 기남이가 추천합니다. 선물 받을 때 가끔 딸려서 오는 뽁뽁이 있잖아요. 네. 창틀 작업에 아주 잇 아이템, 레어 아이템이니까 아주 잘 챙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틀 작업만큼이나 치 떨리고 살 떨리게 두려운 작업이 있죠. 바로 3위는요. 제설도구 정리하기. 아, 겨울의 악마입니다. 예, 겨울의 비듬, 악마의 비듬. 이 일은 특별히 힘든 일은 아니나 상상만으로도 공포감을 일으킵니다. 곱고 굵고 튼튼한 가지들을 모아 쌀이비를 만들고 말이죠. 삽을 갈고 넉가래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 야, 체력이 중요합니다. 네. 제설은 작업이 아니라 작전이니까요. 눈 쓸다가 픽 쓰러지는 사람 몇 봤거든요. 그럼요. 몇번 많이 봤어요. 2위는요. 사소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필수품입니다. 바로 보습 용품. 특히 쉽게 건조해지는 입술과 요 손, 야, 발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다 보면 몸 전체가 다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대로 계속 방치해두면 슬슬 간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요? 긁죠. 그렇죠.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요. 그러니 추천합니다. 보습 용품계의 마이다스 니땡아 핸드크림과 입술 보호제는 꼭 품고 다닙시다. 예, 의병 제대하기 싫으면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예, 그러나 언제나 품고 다녀야 할 1위는요. 굿인 정신.
아, 좋습니다. 요 한 단어만 있으면 말이죠. 2위부터 6위까지는 다 없어도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역지사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백정백승. 그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다는 그 강한 군인 정신이 있는데 그까지 겨울 추위 하나가 큰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기남이가 가장 추천하는 월동 준비 베스트 1위는요. 바로 군인 정신으로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 올 겨울도 군인 정신 하나로 버텨냅시다. 이상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항상 핫한 소식만을 전하는 따뜻한 남자 기남이의 밀리터리 핫 랭킹이었습니다. 뉴스 깔깔 이번에 주요 사안을 짚어보는 시간 0점 뉴스입니다. 이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쟁을 하면 북한은 멸망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하지만 남북한의 국방의 격차를 질문을 물었을 때는 우리 전력은 북한의 대략 80% 수준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긴다는 겁니까? 진다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긴다 진다. 요거를 알면 제가 이제 국방부 장관을 했죠. 하지만 저는 모르니까. 네. 제가 가볍게 토스해 봅니다. 김 기자, 이긴다는 겁니까? 진다는 겁니까? 야, 그거 다시 한번 토스해서. 야, 잠깐만, 뽀빠이 이용식 씨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해서. 이용식 씨가 미안합니다. 아니고요. 뽀식이 이용식 씨. 네. 예. 저런 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술을 한잔 친구들이랑 이렇게 먹게 되면 네. 한쪽 손에는 파인애플을 들고 한쪽 손에는 과도를 들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맛만 깎아줍니다. 드세요. 맛만 맛만 보세요. 보라고.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꼭 맛만 보라고 그래요. 안 사도 된대. 그럼요. 우리 두 기자님이 오늘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네. 실제 이 남북한의 국방력, 군인 수로 볼 때 북한이 우리보다 확실히 많죠. 보통 우리나라 60만 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군이 지금 60만 명인데 이 북한은 보통 110만 명 정도. 우리의 두 배네. 거긴 강제인가요? 거기도 많이 의무 복무고요. 의무 복무지. 복무가 또 길죠, 그리고. 네, 이거 10년을 복무하니까요. 강제라는 의무는 좀 틀리다는 거. 네네. 아니, 예. 의무, 그렇죠.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건 저도 알고 예,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왜냐면 알고 있습니까? 김말숙 여사님. 네. 오늘 저기 땅은 땅보다가 평당 3,000원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평남천인데 고민돼가지고. 고민돼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 기자님,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무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가장 지상전 무기라고 그러면 항상 꽃이라고 했으니 전차. 전차죠. 전차가 우리가 한 2,400대 정도가 있는데 북한이 한 4,20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두 배 가량. 예. 그리고 이제 야포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한 8,600문, 네네. 우리가 한 5,000문 정도 있으니까 네네. 거의 이제 그런 부분에선 거의 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조금 압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근데 조금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이제 네네. 하포의 성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만 많다 뿐이지. 아무래도 뭐 8,000개의 문이 있고 우리나라는 5,000개의 문이 있어도 예를 들면 사거리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성능이라든지 예. 폭파의 그런 어떤 위력이라든지 위력이라든가. 왜? 아니, 기특해서요. 어느덧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예. 꼭 제가 아버지가 된 듯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버지 옷 입고 오셨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남북한 군사력을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공군은 10대 1, 해군은 100대 1이라고 하던데요. 뭐 공군은 그렇다 쳐도 해군은 100대 1.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예, 많이 날 겁니다. 일단은 그 전투 함정 수로 보면은 북한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실제 함정 수로는. 근데 이 전투력을 측정하는 건 꼭 굳이 대수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전투적인 어떤 유리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동해하고 서해가 나눠져 있는 단점을 일단 갖고 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삼면이 남해안까지 연결돼서 동시적으로 입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북한은 만약에 한쪽으로 함대를 옮기려 그러면 네. 실어서 육상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서해나 동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특히 해군역에서 북한군 해군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군들 같은 경우 배 만재 배수량, 아. 크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작더라도 우리가 예, 예. 대응함에 더 큰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문 기자님, 예. 그러면 오늘의 파인애플은 얼마인가요? 자꾸 사고 싶어 파인애플 먹고 시가가, 싶어. 시가. 시가. 예, 시가가, 예, 시가. 겨울에 파인애플 값은 비싼 걸로. 예, 시가가 비쌉니다. 예. 전력하면 또 사실상 이 예비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허. 우리 또 가장 큰 힘이죠. 어떤가요? 이 또 차이를 봤을 때? 예, 이것도 남북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우리 보통 예비군 병력하면 한 300만 정도로 잡죠. 네네네. 북한은 이게 7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복무를 하지 않은 청년들부터 이 60세 이상의 노인들까지 다 뭐 노농저기대, 뭐 청년근위대 뭐 이런 식으로 각가지 그런 준 군사 조직들을 만들었거든요. 아니 뭐 뉴스에서 굶어 죽었다 어쩐다 얘기는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은 죽는 거고 안 죽는 사람은 예비군으로 한다는 거지. 그렇지. 도둑잔 현재 줄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죽는다는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근데 이제 어느 의원이 우리나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시 상황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미안합니다. 미안해. 한 사람 한 사람씩 1대1로 싸우면 우리나라가 진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0명은 거뜬히 10명을요. 예. 병사가 아니라 장교로 전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제 지휘권만 가지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항상. 그래요? 예. 그럼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전시를 펼칠 겁니까? 일단은 다양한 기술이 있죠. 전문 기술들도 있고. 일단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중량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뭐 그거야 뭐 일단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 친구들이 딱 온다. 저 멀리서 올라온다. 네. 일단 배가 고파서 올라오기 힘들어요. 네. 예, 힘 빠져 있다고 얘들. 네. 딱 몸을 말아. 아 본인 몸을. 몸을 말아. 네. 몸을 말아. 막 올려가. 그렇지. 빠바바방. 지금 우리 문 기자님이 네. 대한민국 육군 대위 출신이 네. 자기 몸을 말아서 별림공처럼 적을 무찌른다. 인간 맹기니까 막 올려가. 우리나라 느낌 대한민국 아니까. 육군 대위 출신이십니다. 근데 원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도망입니까? 아유, 그건 아니고요. 생긴 게 도망인데? 아니고 저 아닙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디 한류 드라마 이런 거 좀 다운받아서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유혹을. 싸우지 말고 이건 같이 봅시다. 장교처럼 얘기해 주세요. 기남 씨. 예.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본인 의사나 좀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네, 저는 꽁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놈의 꼭 드는데 연기 욕심은 더럽게 많아요. 자, 만났습니다. 어. 자. 이 예민하게 내가 가만두지 않고서 에헤이. 오늘 잡네 에헤이. 죽여버리겠어. 형님. 죽여버리겠어. 야, 형님. 가만히 있어. 내가 형님. 너무 야, 형님 저기 사우나 좀 하시고. 예, 형님 오늘 저기 식사하셨어요? 가서 저기 소고기 좀 드시고. 얼굴 보라 예. 얼굴 많이 굶었지 않았네. 이걸로 고기가 안 된다. 형님 댁이 어디시지? 함경도야. 함경도. 자, 요걸로 저기 대리해서 가시고. 예, 형님. 예, 이 지갑은 이 돈을 넣어서 가세요, 형님. 이 예민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 예, 감사합니다. 여보! 예, 형님 감사합니다. 예. 요거 여라 참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뭐든지 약점을 노리면 그렇죠. 가장 강한 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예. 지금 북이 굉장히 좀 말씀 진짜 네. 이제 꽁트 끝났으니까 지갑은 주세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최신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을 공개했는지. 육상 전력으로는 네네. 그 폭풍 전차하고 천마 전차가 있고요. 어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핵무기 쪽, 무기 쪽, 미사일 쪽인데 네. 북한이 갖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탄두를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생화학 무기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범위가 감까지 날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괌까지요? 괌까지요? 예, 감 기지까지. 굉장히 예. 예. 그럼 우리나라는 뭐 어떤 무기를? 우리나라 지상전력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흑표 전차 같은 게 있고요. 흑표전차 안에 예. 시속이 얼마나 나갑니까? 시속 최고 80km까지 되는 걸로. 공부 많이 해왔네. 파이팅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때리려고 했어. 때리려고. 아까 야 하도 뭐 아파 죽겠어. 아니 기자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때려 이러면 어떡해? 나 이 자리라서 행복해. 그럼 두 분은 남과 북의 최고의 무기는? 일단 북한을 들어보자면은 가장 큰 건 역시 핵이죠. 아 무서워. 어허. 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7월 27일에 제 생일. 그 북한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네.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핵 배낭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폭탄 그림이 그려져 예, 있던. 네. 이게 정말 핵 배낭인지 정말 지금 무기로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은 많은데 북한이. 그런데 아무래도 대외적인 과시용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도 좀 과시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김 기자님이 생각하는 거는 핵 배낭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무기다. 그렇죠. 예. 아 근데 걸어가다가 진짜. 김 기자님을 유엔 안보리에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방 난데없이. 기자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무기는 핵 무기다. 그럼 핵을 찬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죠. 이거는 강하게 못 듣습니다. 아니죠. 왜냐면 저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이거라고 하는 것과 과연 누구요? 방지문. 대한민국의 체제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무기는. 예. 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어떤 걸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집니다. 그만큼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내 권리가 이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는 법이거든요. 저도 약간 문 기자님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최고의 무기는 군인 정신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김 기자님이 그렇게 얘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핵무기라고 김 기자가 얘기를 잘못된 해서 거야. 네. 핵무기를 굉장히 찬사하는 걸로. 찬성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때 친미주의자라서 핵을 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빨갱인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늘 가방도 빨간색을 들고 왔어요. 그래요? 예, 호구조사가 이제 빨간 펜. 조만간 또 들어가요. 빨간 여기도 볼펜도? 이 몸이 보면 빨간 몸입니다. 볼펜도 다리도 지금 빨간색. 예, 볼펜도 빨간색으로. 전 참 실망입니다. 아니 그럼 문 기자님 북에서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굶주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쪽은 오히려 이제 남한을 내려갔을 때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섭네요 갑자기. 예. 무섭죠. 이미 일부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남한이 우리 쪽이 대한민국이 더 잘 살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거 우리가 가지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 기자님이 말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럼요. 제 친구도 인수라는 친구가 얘는 잃을 게 없어 더 이상 공무원 시험을 8번을 떨어지고 그 친구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럴 거 똑같아요. 북한도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예, 기남 그렇기 씨도 때문에 항상 잃을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멀리 예를 들을 게 멀리 아니라 들지 아니, 마요. 방송할 때도 무서워요. 세계에서 뭐 아무튼간 군사 전력이 가장 무서운 나라 어느 나라가 있는지 일단 아니 뭐 기남 씨 그 나라한테 잘 보이려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 아닐까요? 학교 다닐 때도 각 학교의 짱들을 많이 알아야 예, 내가 편하게 학교를 다니거든요. 예,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고요. 그 외에 비정규전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과 영국을 또 강국으로 이제 뜰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의 국가로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일본, 우리 근접하고 있는 일본 그런 이제 국가들이 이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북한의 군사력이 합쳐지면 정말 평화 통일이 돼서 합쳐진다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미국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네. 예, 미국은 조금 무리수는 있겠지만 반미주의자. 반미주의자. 그러면 내가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두 기자님들 말이죠. 네. 정말 오랜만에 전문 지식.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두 분 기자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뉴스칼칼 오늘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신나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